월 수입 500이 안 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초기 자본금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좀 따져보면 충분히 500 정도는 벌어가야 적당하거든요. 종소세만 생각해도 월 500 정도는 되어야지 세금 낼 때 좀 엄청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물론 수입이 500이 안 되더라도 1인으로 살아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외벌이이면서 가족이 추가로 이제 한 명이 더 있다거나 아이들까지 있으면 막막해지죠. 아마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 교육비며 월세, 주택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할지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전적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드는 자괴감은 사실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영상에서 말하는 4단계 처방전을 그대로 흡수하신다면 충분히 500 정도는 벌어갈 수 있어요. 어떠한 장사, 사업을 하고 있든지 간에 말이에요. 저는 5년간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무수히도 많은 메일을 받았어요. 제 영상 하나로 좀 삶이 바뀌고 안 되던 장사가 잘 되고 심지어는 직업까지 바꿔서 월 수입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랐다는 사장님까지 있었어요. 실제로 저 역시 월 수입이 50만 원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끼에 50만 원짜리 식사를 해도 크게 부담 가지 않을 정도의 소득 구간에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상이 꽤나 중요하다라는 걸 좀 거듭 강조하고 싶어요. 메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최소 이 영상을 2번 이상은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뇌를 믿기 때문에 잘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번 흘려듣고 지나가면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반드시 2번 이상 들으시고 눈을 감고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셔야 돼요.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말이에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들으면서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deliberate action, 즉 의식적 행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냥 듣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꼭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 월 수입 500이 넘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인정하기입니다. 인정하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그 중에서도 외식 쪽의 연평균 소득은 2,657만 원이에요. 국세청 통계는 월 2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600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 자체가 일반 자영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는 통계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랑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연평균 소득 2,657만 원은 월 평균을 따지면 221만 원인데, 이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외식업체의 2022년 소득 수치예요. 꽤나 좀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니까 신뢰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인정하기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즉 장사, 그 중에서도 외식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비즈니스라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자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자본금이 전혀 들지 않는 사업도 너무나 많은 지금 이 시대에서 초기 자본금이 최소 1억이에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죠, 1억이면. 특히나 프랜차이즈를 선택했다면 평균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제일 많은 경쟁자가 포진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상권, 입지, 경쟁 강도를 생각해서 여기에 이걸 차리면 잘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세 경쟁 매장이 생기고 나눠 먹기가 되는 구조예요. 자, 마지막으로 노동의 강도도 심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 힘든 구조라는 거예요. 직원들로만 매장을 돌린다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생각은 매장을 차리기 전에만 잠깐 할 뿐, 현실은 어렵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인정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인 식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비즈니스라는 걸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2단계로 절대로 넘어가질 못해요. 인정하는 것 자체에 솔루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스스로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비즈니스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이 어려워서 고난이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투자금, 경쟁률, 노동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고난이도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정도 하고요. 자, 인정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월 수입 500이 안 되는 장사에서 필요한 건 치열한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치열한가? 자, 여러분들은 치열하신가요? 1단계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치열하게 장사를 하고 계신가요? 치열하다면 얼마나 치열하신가요? 5년 전에 20평 매장에서 족발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밖에 팔지 못하던 친구가 지금은 직영 매장 3개를 운영하면서 월에 한 2억 정도를 팔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얼마나 치열했냐 하면 전국의 족발 매장 57군데를 가보고 리포트를 57개를 작성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 친구가 이제 작성한 리포트인데요. 첫 장사를 실패하고 다시 치열하게 두 번째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월 손익이 한 4천만 원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200만 원 정도를 벌던 친구가 이렇게 수입이 올라간 건 치열했기 때문이에요. 6개월 동안 장사를 하면서 57군데의 족발집을 갔다 왔어요. 본인의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치열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함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을 본인 스스로에게서 찾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을 어제의 나로 생각하는 거죠. 어제 이 정도 했는데 오늘은 이만큼이나 했으니까 나 열심히 했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셀프 기준이 돼버리면 사실상 치열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돼요. 사람은 합리화해버리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신포도형 합리화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사실은 원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예를 드는 여우와 포도의 이야기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미국의 이제 오래된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은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보다는 행동에 따라서 믿음을 바꾼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즉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 자기 합리화는 끝없이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치열함을 생각하면 뭐해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걸요. 치열함의 비교 대상군을 나에게 그리고 주변 보통의 자영업자에게 두지 말고 치열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둬야 돼요. 그러려면 환경을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1단계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나 불편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지 않았다면 3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그만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아에 흠집이 나기 때문에 계속 불편할 거거든요. 마음이. 명심하세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왜 고난이도인지는 제가 1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첫 부분으로 가서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2번 이상 시청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꾸 기억에서 흐릿흐릿해지거든요, 이게. 자, 그럼 2단계까지 충분히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3단계 그리고 4단계가 남았습니다. 자, 1단계 인정하기, 2단계 치열함과 그 잣대, 자, 3단계는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고수의 영역이에요. 3단계는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장사를 좋아하기입니다. 지금 웃는 분들이 계신가요? 너무 허무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사를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많이 꺼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회사는 다니기 싫고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해서 주류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치열한 것까진 가능해요. 인정하는 것도 스스로만 끄덕이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최고 난이도의 비즈니스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해지는 것까진 가능한데 그 다음에 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장사를 좋아하지 못할까요? 무엇을 하든 인간은 태어나서 장사를 하다가 죽어요. 심지어 직장에 들어가도 나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모든 사업은 장사에서 시작하고 장사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팜 또는 그런 일이라고 나와요.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든 다 장사로 귀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쉬운 일, 더 좋은 일, 더 좀 쌈박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일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죠. 다 똑같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경쟁이 심한 가장 고난이도의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좋아하지 않으면 주류 시장으로 가지를 못해요. 강제로라도 이 업을 좋아해야 연구하고 디테일하게 고치고 수정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치열할 수 있는 거예요. F&B 식당 비즈니스가
의식주 비즈니스 중에서도 가장 고난이도예요. 특히나 프랜차이즈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사실을 망각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시작은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치열함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업이 좋아서 한다라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저냥 들어오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결국 운영이 힘들다는 걸 깨닫고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정했기 때문에 이 3단계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업을 좋아할 줄 아는 마인드 컨트롤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미 본인의 자아에 흠집이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혹자는 어디 한번 좀 드러나 보자, 뭐라고 지키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맞는 말이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네 라고 스스로의 공감력을 발휘했을 거예요. 반드시.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이 표를 보면 꼭 그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이 표는 흔히 이야기하는 교집합을 찾아서 직업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 있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이 겹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돈이 되는 일을 좋아하면 잘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득이 월 5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강력한 목표 의식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럼 좋아하게 되고 잘할 수밖에 없어요. 3단계가 좋아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4단계. 4단계는 저에게도 좀 필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몸값을 올리고 있는가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장사를 하면서 몸값을 올린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매출이나 마진이나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내 몸값은요? 과연 내 몸값은 그대로인데 매출과 마진이 오를까요,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 우리는 사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식당은 1단계에서 인정하셨듯이 가장 고난이도의 경쟁이 엄청나게 심한, 그리고 초기 자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피벗하기도, 종류를 바꾸기도 힘든 비즈니스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사업을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몸값은 올리지 않고 매출과 마진을 올리려고만 해요. 그것도 되지도 않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이 몸값을 올린다는 건 내가 또 다른 동종군의 사업을 하면 그만큼의 경험치, 실력으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가치를 스스로 가진다는 뜻이에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장사를 여러 번 하는 분들을 보면 경험치가 몸값인 줄 착각해요. 여러 번 내가 장사를 오픈해봤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는 건 많아요. 다만 경험치로서만 존재하는 알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저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면 되는 아주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잡지식만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식당의 본질은 판매하는 음식이에요. 이 음식에 대한 몸값을 올린다는 건 스스로 메타인지가 뛰어나다는 결론이 나와요. 예를 들면 고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고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요. 그건 몰라도 뭐 장사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몸값을 올리는 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종의 어떤 운명 같은 거예요. 몸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또 똑같은 장사를 해야 되고, 그 말인 즉 최고 난이도의 비즈니스에 다 같이 뛰어들 때 나도 알면서 똑같이 뛰어들어야만 되는 불상사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자영업 관련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스스로의 몸값을 꾸준히 높인 분들이에요. 이제 관련 책을 쓰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혹은 강의를 하고 회사를 만들거나 브랜드를 만들고 1년에 뭐 100만 명씩 창업하는 이 시장에서 노다지를 캐고 있죠. 스스로 몸값을 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경쟁률이 높다면 경쟁이 없는 시장에 들어가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만드는 상품을 경쟁이 되지 않게끔 포지셔닝 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또 똑같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쳐야 돼요. 알면서도 실수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1단계 인정하기, 2단계 치열함, 3단계 좋아하기, 4단계 몸값. 자, 인정하지 않았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았겠지만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2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치열하게 좋아하고 몸값을 올리는 거를요. 내가 선택했고 주류 시장에 들어가야 살아남는 게 식당 비즈니스이고, 음식만 팔아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몸값을 올려서 다른 것도 파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득의 구간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어렵지, 500만 원이 되면
그 이상의 상단은 무수히 더 많이 열려 있어요. 유형보다는 무형의 상품을 파셔도 되고, 무형보다는 그에 담긴 가치보다는 내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면 매번 그 가치가 상승되는 결과를 맞이해요. 우리는 그 유명한 삼성이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내가 브랜드가 먼저 되면 좀 더 수월한 그런 장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4단계 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포부를 알려주세요. 제가 다 한 번씩 읽어볼게요. 그럼 건프로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